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나TV 한나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조금 있으면 2019년인데, 오늘은요, 2018년에 있었던 사건, 사고를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사건, 사고 베스트 7! 사실 올 한해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뭐, 평창 올림픽도 있었고, 그리고 최초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막 평화회담도 막 열었었고, 뭐, 그리고 또 미투 문제, 뭐, 하도 막 여기저기 폭로가 막 이어지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자, 그러한 파란만장한 한 해를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올 한 해 사건, 사고 베스트 7!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는 역시 뭐니 해도 남북 정상회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분위기 좋게 김정은이 허허허 웃으면서 맨날 이런 것만 보다가 막 웃으면서 해맑게, 그래서 심지어 귀엽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리설주랑 같이 와가지고 화기애애하게 남북 정상회담을 4월 27일 판문점에서 했죠.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판문점에서 정한 게 뭐였냐면, 이제 한반도 비핵화, 항상 핵이 문제잖아요. 그리고 표준시를 통일하면서, 표준시 문제가 원래 이제 30분 차이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긴데, 어쨌든 그 일제강점기 때 표준시 쓰지 않겠다 해가지고 이제 북한은 우리나라랑 30분 차이가 났었는데, 그냥 우리나라에 맞춰서, 서울에 맞춰서 표준시를 정했고, 그것으로 인한 이런 여러 가지 뭐 낭비를 좀 줄인 거죠, 경제적으로. 그러기도 하고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지나서요, 5월 25일에 그냥 한 번 또 만나자고 해가지고 편하게 또 한 번 만났습니다. 2차 정상회담도 이어서 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어서 또 북한하고 미국도 만났죠. 북한하고 미국이 6월 12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싱가포르에서 만나가지고 최초 북미 정상회담 최초로 해가지고, 역시 비핵화와 평화체제, 그리고 이런 북미 관계 정상화, 그리고 이제 6.25 전쟁 때 그런 전사자 유해 송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좀 북한이 좀 변화가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앞으로의 방향이 좀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첫 번째가 그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베스트 1.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사건은 아무래도 가장 시끌벅적했던 미투 운동이죠. 미투 운동. 자, 성추행 폭로 미투 운동이 막 확산되고, 제일 처음에 막 손석희 아나운서랑 시작을 해가지고 법조계 미투부터 시작해가지고 문화계, 예술계, 연예인들까지 난리가 아니었죠. 하루가 멀다고 미투가 계속 터져가지고,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남자들은 막 여자들을 막 그런 거야? 막 이럴 정도로 진짜 너무 많이 퍼지다 보니까 좀 TV만 틀면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짜증이 날 정도였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미투의 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각종 미투 운동이 일어났고, 이윤택 씨 연극 연출가, 사실 연극 이쪽이 약간 좀 합숙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공공연히 저도 좀 알고 있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정말 고은 시인부터 해가지고 정말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막 터져나갔죠. 조민기 씨, 그리고 조재현 씨 좋아했었는데, 그리고 개그맨 김생민 씨까지 아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심지어 이 이윤택 연극 연출가는요, 최근에 지금 발표가 이제 지난 9월에 나왔는데, 유사 강간치사 혐의 18개가 유죄로 인정됐고요.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 동안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지금 유죄 판결이 먼저 난 사람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또 조민기 씨는 결국 20명에 달하는 학생들의 미투를 받고, 이제 성추행 혐의로 이제 경찰 조사를 해야 되는데, 포토라인에 서기도 전에 조민기 씨는 자살을 했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습니다. 참 자살을 한 건 안타깝지만 그냥 죄 받고 그래도 그냥 살지, 용서받고 용서를 다 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살까지 하다니. 자,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지금 미투가 이제 오픈이 됐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미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미투는 역시 장자연 리스트가 아닌가. 장자연 리스트에 정말 수많은 각계각층의 높은 사람들이 거기 리스트에 있는데 장자연 리스트를 재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건 그 안에 정말 엄청난 권력의 누군가가 맡고 있지 않나, 이런 약간 음모론이 조금 제 생각에는 좀 그렇고요. 제대로 좀 재조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추가로 미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냐면요, 사실 미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 헐리우드 유명 영화 제작자 하비 웨인스타인이 여러 사람들의 성폭력, 성희롱 행위가 막 밝혀지면서 영화배우 아리사 밀라노가 2017년 10월 15일에 최초로 그것을 오픈을 하면서 나도 그랬다, 나도 피해자다 이러면서 이제 SNS에 미투라고 이렇게 해시태그를 올리면서 이제 일어나게 된 거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도 내려오게 된 거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투가 이제 한창 유행이었고, 우리나라도 올 한 해 2018년 미투의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뭐니 해도 엄청 시끌벅적했던 양예원 씨 사건이죠. 저는 이 사건 처음에 저도 수지 인스타그램에서 처음 접해봤어요. 그리고 너무 충격을 먹었고, 이 유튜브를 보고 저도 정말 눈물이 약간 났고요.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와, 말도 안 돼. 제 주변에도 막 모델이라고 사진 출산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진짜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비공개 촬영의 사건이 일어나고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25분가량의 유튜브 영상이 올라오고 지금 조회수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올 한 해 조회수 가장 폭발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이제 무슨 걸그룹 영상이고요. 그런데 경찰 수사가 벌어진 와중에요, 이제 사건이 뒤집는 사건이 벌어지죠. 바로 5월 25일 스튜디오 A씨가 이 양씨와의 대화 내용을 오픈했습니다. 카카오톡을 오픈했는데 양씨가 적극적으로 임했다라는 그런 카카오톡이 오픈이 됐어요. 먼저 시간 잡아달라고 했던. 그러면서 이제 저 그거 보고 완전 뒤통수 맞은 것 같았거든요. 이제 아무튼 그런 사건에서 막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는 또 이 스튜디오 A씨가 5월 30일에 계속해서 이런 성폭력, 이런 혐의 계속 이렇게 그런 조사 중에 자살을 했죠. 왜냐면 그 양씨가 그 전에 이 촬영 강요는 없었다고 하면서 무고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를 하기도 했고요. 자기는 억울하다 그랬는데, 성폭력 수사 매뉴얼에서 이 성범죄 수사 동안에 피해자가 무고로 고소를 하더라도 그래도 성범죄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는 중단한다는 방침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이것은 나의 평등권, 기본권을 침해했대서 헌법소원까지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보면 참 A씨가 많이 억울했던 것 같긴 해요. 그런 와중에 이런 진실공방을 하는 중에 A씨가 결국 투신 자살을 하게 됐습니다. 자살까지는 하지 말지. 정말 진실을 밝히지. 왜 자살까지 했을까요? 아무튼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제는 양예원 씨는 이제 심지어 막 살인자라는 얘기까지 듣고 아주 지금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양예원법이라고 하면서 무고죄 특별법이 청와대 청원으로 올라왔고 20만이 넘으면 이제 그 문제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완결이 됐어요. 그래서 무고죄 특별법에 제정을 하자. 무고죄도 이제 SNS 공방이 막 일어나면서 누구 한 명 정말 막 바보 만들고 완전 죄인 만들고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무고죄도 엄중하게 처벌하자. 무고죄도 거의 이제 살인급으로 처벌하자, 이런 식의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아무튼 누구 하나 딱 누구 편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이번 사건으로는 저는 이런 걸 느꼈어요. 사실 이런 게 한 번만 우리가 당해본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최선당 사건, 임산부 사건도 있었고, 그러니까 누구 한 명 의견만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좀 중립을 지키고 이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팩트로만 판단을 해야겠다. 누구 한 명 억울하다고 막 눈물에 호소하고 이런다고 해서 막 우르르 가봤더니
완전한 사실이 또 아닐 수도 있고 뒤통수 맞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양쪽 입장을 완벽히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사건이었습니다. 아직 양여원 사건은 아직 재판 중이고요. 그래서 이 양여원 사건이 약간 남녀 성대결을 좀 부추겼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유출된 게 문제고 몰카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뭐 남자분들은 뭐 그런 억울함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여자들은 뭐 화장실 몰카부터 해가지고 원치 않는 몰카 사건이 워낙 커지면서 또 이제 여자들의 이런 시위로 이어졌고요. 올 한 해 또 이런 남혐, 여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이제 시비가 많았잖아요. 이래가지고 또 일부에서는 이 양여원 사건이 남녀의 성대결을 너무 부추겼다라고 지적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성들 간에 이제 그런 펜스룰이라고 하는 용어인데 의도하지 않은 성적 논란이나 이런 것들 피하기 위해서 아예 여성과 대화조차도 하고 싶지 않다. 괜히 오해하는 거 싫다. 그리고 이제 뭐 업무 이외에 불필요한 접촉을 아예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요즘은 이제 지하철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게임을 하는데 게임하는 각도가 여성의 다리를 비추는 각도라서 제 다리 찍었죠. 나 게임했는데. 그래서 여기를 핸드폰 카메라를 가리고 게임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여러 가지로 이건 몰카를 찍는 나쁜 놈들 때문에 그런 거죠. 좀 약간 다소 삭막해졌다.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남녀의 그런 남혐 여혐 참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네 번째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이죠. 아, 이 나쁜 새끼 진짜. 아, 열받는다. 진짜 정말 쌍욕밖에 안 나오는 사건인데요. 예, 지난 10월 강서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김성수 씨 29, 그리고 동생 김모 씨, 이 27살. 이 사건이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너무너무 잔인한 사건이고, 사이코 같은 새끼.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정말 얼굴을 수십 차례 너무나 잔인하게 얼굴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찔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화가 나게 된 건 김씨의 가족이 김씨가 우울증 약을 먹었다라는 그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신미약을 핑계로 빠져나가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때 심신미약을 사유로 감형하는 거 반대하는 청원이 120만 명이 거기에 청원을 했습니다. 저도 했고요. 정말 가장 많은 청원, 올 한 해 가장 많은 청원을 받은 글이 됐습니다. 심신미약. 이거 어디까지 봐줘야 될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김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김성수는 과연 심신미약이었을까요? 공주 감호소로 갔는데, 공주치료 감호소로 갔는데요. 실제로 공주치료 감호소에서 김 씨는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라이도 아니었어. 그런데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거야, 사람을. 심심장애가 이제 판단력을 잃고 의사결정력이 아예 없는, 정말 이제 정신적으로 아픈 그런 부족한 상태에 이르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이기 때문에 벌하지 않거나 감형이 됩니다. 그래서 치료감호소로 가게 되죠. 그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전 세계 형법에서 다 모두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나간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게 이제 그렇게 툭 하면은 우울증, 뭐 툭 하면은 심신미약, 툭 하면은 조현병, 이런 식으로 살인만 저지르면 꼭 마치 심신미약, 정신병인 것처럼 해가지고 감형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쌓여왔던 분노가 폭발해서 이렇게 청원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짚어볼 사건이 동생의 공범 여부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 PC방 근처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학생들이 다 봤대요. 목격자가 많았대요. 근데 동생이 공범이라는 얘기는 전 들었거든요. 동생도 같이 있었고 피해자를 잡고 있었다고? 그런데 왜 동생을 놔줬을까? 그래서 그런 CCTV 영상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경찰에서는 이 흉기를 꺼낸 시점이 이미 쓰러진 다음에, 동생이 가담한 것이 확인이 됐지만 흉기를 꺼낸 시점에선 피해자가 쓰러진 다음에 흉기를 꺼냈기 때문에 동생은 공범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릴 때 동생이 뒤에서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사건을 이제 계속 재판을 할 때
동생이 이걸 말린 건데 왜 잡고 있어? 아무튼 말린 거다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앞으로의 재판에서 김 씨의 심신미약은 아마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고 지금 법률가들은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치료 감호소에서도 아닌 걸로 판명이 났고 우울증 약을 뭐 먹었다 뭐 이런 진단서를 제출해도 별로 그렇게 좌우되지 않을 거예요. 여론도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김 씨의 동생이 공동 폭행인지 여부 그게 아마 포인트일 거라고 합니다. CCTV 영상을 보고 뭐 김 씨의 동생을 말리려고 했다라고 뭐 그런 멍멍이 소리를 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공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어쨌든 열받네요. 아무튼 네 번째 사건이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사건을 빨리 넘어가도록 하죠. 열받으니까. 자, 다섯 번째 사건은 그래도 좋은 사건이었습니다. 성황리에 개최된 2018년 평창올림픽. 영미! 네. 2018년 평창올림픽. 우리나라의 정말 염원이었던 동계올림픽이 드디어 평창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 로고를 보면 이제 피읍, 치읓을 해가지고 이렇게 평창올림픽의 이런 로고로 만들었고요. 여기 캐릭터도 얘 이름이 수호랑과 반다비 캐릭터를 해서 평창올림픽을 아주 성황리에 개최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92개국이 참여를 했고 우리나라는 7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운동 정말 임했고 그리고 이제 금메달도 많이 땄고요. 정말 열심히 했다라는 거. 그렇지만 좀 성공적으로 폐막식을 다 치렀지만 평창에서의 수입, 그런 그 주민들의 기대에는 조금 못 미쳤더라는 거. 뭐 비판도 많았죠. 너무 펜션이 비쌌다. 갑자기 그때만 가격을 막 올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약간 그렇다고 해서 평창 경기가 되게 많이 좋아지진 않았다라는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자, 스피드하게 여섯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여섯 번째는 바로 한류, 세계로 뻗어나가는 엄청난 방탄소년단의 인기입니다. 와, 방탄소년단 BTS 아주 장난 아니었죠. 심지어는 우리나라 아이돌 가수 최초로 UN에서 연설까지 했습니다. 아주 그냥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정말 그야말로 엄청난 수준의 인기로 빌보드 차트에 진입을 했는데요. 네 번째 미니 앨범 화양연화 파트 2에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 진입하더니 단숨에 26위로 올라갔고 우리나라 가수 중 최고 기록입니다. 그리고 빌보드 200에 3개의 앨범이 연속으로 진입이 됐다라는 것도 대단하고요. 2주 연속 차트를 유지했다라는 거. 뮤직비디오 조회수도 엄청나고요. 이런 이례적인 기록, 거기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오피셜 앨범 차트에도 진입을 했다라는 거. 이제는 전 세계적인 정말 인기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류가 정말 이렇게 입증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와중에 9월 24일에 미국 뉴욕에서 열린 UN 정기총회에서 UN 정기총회에서 발음이 왜 이러죠? UN 정기총회 중에서도요. 거기서도 이제 이런 소녀들을 위한 방탄소년단이 자신의 이야기를 연설을 하는데 내 자신을 사랑하자, Love Yourself라는 그런 음악과도 연결된 그런 연설을 스스로를 사랑하자라는 메시지를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리더 RM이. 그래서 전 세계를 감동하게 만들었다라는 훈훈한 소식이었죠.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도 열받는 사건. 마지막 럭키 세븐이래. 베스트 세븐은요. 마지막은 연일 계속되는, 올해도 계속되는 바로 대기업 총수들의 갑질입니다. 갑질이라는 건 대기업 총수들이 야 내가 누군 줄 알고 막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마치 노블레스인 양 이렇게 막 갑질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갑질의 최초 이제 스타트를 끄는 거는 바로 조현민 상무죠. 물갑질. 진짜 물을 뿌리는 거 맞나요? 얼굴에 안 뿌렸습니다. 바닥에 뿌리셨다는 겁니다. 밀쳤습니다. 왜 밀치셨어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조현민 전무는 광고업체 직원이 자기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하니까 소리를 지르면 유리컵을 던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참석자들 물을 다 뿌리고 아주 혼자 막장 드라마 찍었죠. 이런 분들 정말 김치 싸대기 맞아봐야 정신 차릴 텐데요. 예,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분은 뭐 그냥 물을 끼얹는 정도? 뭐 이래가지고 뭐 사과하기도 하고 막 그랬지만 악어의 눈물이 지지 않을까.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심한 경우도 있었어요. 아주 그냥 풀스윙으로. 동영상 보셨나요? 위디스크와 파일놀이의 실소유주인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은 아주 그냥 싸대기를 진짜 풀스윙으로 때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생닭을 죽이게 한다던가 정말 엽기적인 살생을 강요하고 강제로 머리 염색시키고 엽기 갑질로 아주 그냥 세간에 막 욕을 엄청 먹었죠. 그뿐만이 아니라
또 이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승무원을 상대로 외모 비하성 막말에다가 성추행까지 뭐 그런 일에다가 최근에 TV조선 방정호 대표이사의 딸, 10살짜리 딸이. 그러니까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부모의 갑질, 부모의 그런 오만함을 아이도 닮습니다. 얼마나 오냐오냐 키웠으면 10살짜리 애기가 50대 운전기사한테 녹취록이 발표됐죠? 아저씨 죽었으면 좋겠어. 아저씨가 진짜 난 정말 지지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말싸움 지지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아저씨를 가르친 부모가 잘못했어 뭐 이런 식으로 부모가 너를 잘못 교육시켰어 라고 50대한테 10살짜리가 그런 폭언을 한 게 밝혀졌죠. 이런 식의 대기업 총수들 이런 갑질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너무 급 성장하는 와중에 돈은 급 벌었지만 인성은 그걸 못 따라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큼 갑질을 하게 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들이 돈을 버는 건 우리로 인해서 그런 건데 그만큼 본인의 그러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좀 사회적 책임을 좀 깨닫고 의식이 좀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외국에 내놨을 때 창피한 일이죠. 돈 많이 벌고 재벌인 만큼 남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 행동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자, 아무튼 올 한 해 2018년 한 해 사건 사고를 총정리해봤습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2018년인데요. 2019년에는 좀 좋은 소식, 훈훈한 소식, 범죄라던가 좀 열받는 뭐 이런 사건보다도 좀 좋은 소식만 들렸으면 하는 그런 2019년이 되길 바라면서 올해 2018년 저희 하나TV 유튜브에도 드디어 10만을 찍었고 많은 사랑을 해주셨는데 2019년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2019년에도 하나TV에 재밌는 여러분들이 더 원하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테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올 한 해 제일 좋은 일은 천재교육 밀크티 중학 고등 인강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너무 많이 바빠요. 그래도 여러분들 좀 더 프로페셔널한 인강 강사로 찾아뵐 테니까 여러 가지 활동 2019년에도 많이 할 테니까요.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요. 저는 올 한 해 이제 꿈을 이뤘습니다. 제가 인강을 촬영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런 덕분에 제가 이제 천재교육에서 인강을 찍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2019년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